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오늘 2부에도 또 세 분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해주는 뉴스마니 김은지 기자. 바로 바뀌었나요? 노예 아니고 마니.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정말 일부에서 장희로 팀장님의 그늘 아래서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일부 내용 너무 궁금해요.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키라리 기자. 뭐 걷어차고 불만 있으면 말을 해요 그냥 그분한테. 아니에요. 전달하기 어려운가 본데 말을 해. 걷어차고 싶은가 보지? 아니요. 네. 장희로 팀장을 걷어차고 싶은 기자 김현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삐삐 기자 김현입니다. 아니 근데 그 부상 기자였잖아요. 요즘 어떻게 부상을 좀 많이 부상 좋아졌어요? 많이 나았나요? 이 취재하다가 그때 다쳤잖아요. 네, 드디어 네. 제가 부상을 무릅쓰고 취재해온 결과물이 네. 빛을 그렇군요. 발하게 됐네요. 네. 이제 아이로를 걷어차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부상을 딛고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걸로 아까 아니에요. 걷어찬 저희 건가요? 팀장도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닙니다. 여기서 정색하면 더 이상한 느낌이에요. 어쩜 좋죠? 진짜 정색을 하네. 두 사람의 관계를 네. 표정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장희로 김현희 기자 특파군에서 무럭무럭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아 기자, 네. 스머프 기자 같아요 오늘. 뽀로로였는데요. 뽀로로였어요? 뽀로로였어요? 뽀로로였나? 네. 뽀로로. 그래요, 뽀로로. 뽀로로. 선배 나이 네. 때는 또 스머프가 익숙하시죠? 그렇죠. 네. 스머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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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기자 미안해요. 네. 뽀로로가 좋아? 스머프 알아요? 수업 압니다. 알아요. 굉장히 타임이 좀 늦는 거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지냈어요, 김영아 기자? 네, 저도 이제 이 난민 기획하면서 한 달 동안 잠시 빠져서 이제 기획을 준비를 했었고요. 마침내 이렇게 기획을 마무리하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기자 생활하면서 100시간, 한 달, 도대체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네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주로 김영아, 지금 나경희 기자도 제주도가 네. 있다면서요. 네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적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그래도? 회의를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매주 금요일에는 다 같이. 회의를 네. 하기 위해서. 회의도 빼달라고 그러세요. 바쁘니까. 네. 김영아 기자,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출연했는데 네. 어떠세요?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정말 정해진다.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얘기 할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잘 안 읽힙니다, 지금. 긴장이 돼서. 천천히 괜찮아요. 네. 네. 만약에 하나가 어려울 것 같으면 김현희 기자한테 다 토스하고. 그렇죠. 네, 눈빛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오늘 이제 2부 서로 밀고 땡기고, 네.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지난해 5월이었죠.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의 피해로 인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그 무사증 제도가 있던 제주까지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 예멘 난민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이 국민청원에요. 71만여 명이 동의하는가 하면 난민을 추방하라는 난민 반대 집회도 수차례 열렸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이들이 한국에서 보낸 1년은 어땠는지를 또 한 달 동안 이 두 분이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김현희, 김영아 기자가 예멘 난민 1년을 추적했는데 이 기획 기사를 이제 준비한 어떤 뭐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설마 이번에도 국장이 시켜서인가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지난해에 네.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한 500명 갑자기 그렇죠. 입국을 하게 돼가지고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6월에 한번 8,000km를 날아온 낯선 질문이라고 해서 이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를 이제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인데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면 뭐 추방하라라는 건 기본적이었고, 뭐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네네네네. 컸었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난민이라는 존재가 네. 예멘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큰 파열음을 내면서 음. 이제 사회에 정착을 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난민이 500명씩 뭐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 입국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차차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그 한국의 난민 지형을 보면은 예멘인들이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단기간에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500명이 그렇죠. 딱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눈앞에 난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가와 버린 거죠, 한국인들한테.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예멘 난민 1년 만에 이제 다시 찾게 된 이유는 복장 때문에 말고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동시에. 다 이제 복장 때문인 아, 이유가 김영하 기자가 꾸준히 또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네, 수습 않았는데 기자일 때도 네, 또 12월에 취재했었고요. 네. 또 제주도에 가서 취재를 하고 네. 괜찮은 기자예요, 진짜.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 20일이 UN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쯤에 딱 그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온 시점이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린 시점이기도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 난민의 날을 조금 다시 짚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예멘 난민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기획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내전, 그 예멘 내전이고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내전이죠. 전쟁인데 전쟁을 피해서 그 이렇게 난민으로 탈출한 건데 근데 가짜 난민이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고 대부분 젊은 남성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예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은 왜 젊은 남성이 많으냐. 그러니까 음. 젊은 남성이 실제로 많기는 하거든요. 네네. 500여 명 중에서 한 400명 넘게가 대부분 젊은 남성이고, 근데 그 이외에 가족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젊은 남성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징집을 피해서 예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짜 난민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한 인터뷰인은 이제 도대체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왔는데 우리가 난민이 아니면 어떤 피해를 겪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멘에서 군인이셨어요. 네.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군형법에 따르면은 참전하지 않을 시에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 이제 처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셨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분들은 정말 절박해서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15년에 네.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 것들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미 2017년에 유엔에서 네. 그러니까 예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세기의 가장 최악의 인도적인 재앙이다. 네.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정이 절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제 이런 그 예멘인들의 절박함, 예멘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도 심상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당시 법무부가 예멘을 이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요. 결국에 이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이제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총 몇 명이나 됐죠? 작년 5월까지 그 한국 제주도에 입국한 총 예멘인이 516명인데 그 중에 네. 난민 심사 대상자는 48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중에서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은 딱 2명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가 412명, 그리고 불인정 결정이 56명, 그리고 직권 종료가 14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2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2명. 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정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2명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에 비해서도 굉장히 현격하게 낮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4%예요. 그래서 2001년부터 처음 난민 인정자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지면은 한 9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이냐를 살펴보면은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29.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OECD도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를 네. 해보자면 OECD랑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OECD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럼 OECD 37개국 중에서 한국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35위이고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그러면 2나라가 있는데, 네. 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다른 한 곳이 일본이에요.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여태까지 난민 인정이 9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보면 우리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숫자인 것 문호를 같아요. 조금 열어주는 그런 나라이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많거든요. 제가 숫자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그 UN 난민기구에서 집계하는 난민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 나 이런 숫자에 좀 약간. 나한테 물어봐. 여기, 저기, 뉴스 아니면 때 물어보지. 네, 이미 기사를 봤습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제가 주말 동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도 자기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이, 지금. 그 외우지 못하죠. 그 숫자가 몇 명인가요, 김영아 기자? 네, 이 숫자는 6,750명. 죄송해요. 6,750만 명입니다. 하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지사에도 6천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900명은 엄청 많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6명 중에 1명 아니에요? 단위를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 나갔다 와. 나가서 다시 한번.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6,750만 명이고요. 아, 그러면은 사실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 유엔이 집계하는 난민 기준 중에서는 강제 실향민이라 그래서 국내에서 원치 않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외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몇 명이냐 하면은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네요. 그 중에서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일부가 들어온 거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더 적은 수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 말고는 그럼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지금 체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지위를 받았는데요. 아, 인도적 체류 허가요? 예. 네. 그럼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난민법상에 난민은 아니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는 그런 지위인데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자와는 좀 많이 그런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고, 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사회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되는 그런 비자입니다. 이제 그게 딱 다가올 즈음인 건가요, 그러면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언제 대부분 받았어요? 근데 그 예멘인들이 그러니까 5월달까지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심사를 계속 받는. 네네. 그 5월달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심사가 완료가 된 게 9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아, 심사 아니면 결과가 좀 발표가 네, 났기 네.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9월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다시 한번 이제 비자 재연장. 갱신을 네, 해야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는 굉장히 다른데, 법적 보장 제도가 다른데, 난민은 이제 여러 가지 가족도 초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계비도 지원해 주지만 국가가 생계비 지원은 사실상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그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어려운 이제 경우에 그걸 최소한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지. 받는 거죠. 난민이라고 뭐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그런 그렇군요. 제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는 그야말로 일단 체류만 허가를 네, 한 경우라고 딱 맞습니다. 구분을 네, 하면 네, 되겠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제주로 온 예멘의 그 난민이 이제는 이제 각지로 인도적 체류 허가가 이제 됐으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주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취재 중에 뭐 그런 분들을 만나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400여 명 중에서 음. 제주도를 떠나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있는데 네. 그분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어요. 음. 그래서 전라도에 한 150명이 살고 있고 경기도에 50명 정도, 충청도, 서울, 그리고 뭐 기타 지역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로 일자리를 따라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 좀 1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큰 조선업체에서 네. 100명 넘게 예멘인들을 고용을 그렇군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거고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시대요? 그러면 조금 뭐 직장 생활도 하시니까 좀 괜찮은가 예. 어떤가요? 어려움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먼저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취재원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신원을 공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그 취재 요청을 드리면 그쪽 주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전라도 이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도가 안 나가는 게 자기들 도와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쉽지 않게 이 친구들이 취재를 해가지고요. 전국 그랬군요. 방방곳곳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다녔습니다. 그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취재하기 어려우셨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드러나기도 곤란하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지난해 워낙에 안 좋은 여론의 네, 경험을 네, 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멘인 본인도 좀 고사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원 단체에서도 오히려 지금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공개가 되면은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걱정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기도 어렵고 소개받은 이후에도 사실 이분들이 그 본국이 지금 예멘이 내전 중이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면은 그쵸. 거기 있는 가족들에게 또 네, 문제가 네, 생길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사들도 보면요, 이렇게 얼굴이 공개가 안 된 취재원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공개하신 분들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난민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갑자기 이렇게 극대화된 게 예멘인들이고, 그래서 예멘 난민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 그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1년간 굉장히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네, 계신다는 것을 제주도에 있을 확인할 수 때 있었군요. 제주도에서 반대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으니까 그 여론을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제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가짜 난민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오히려 거기에 댓글 때문에 상처받으셔가지고 네.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건 좀 저어된다라는 그렇죠. 반응을 하셨던 분이 김영하 있더라고요. 기자가 그분 취재 네, 갔었는데 네. 설득하기 위해서 좀 여러 차례 찾아갔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해요, 김영하 기자는? 일단 그분이 인터뷰 자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반대를 하셨던 게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밑에 댓글이 이제 직격으로 달리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움츠러진 상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사진을 안 찍겠다. 그쪽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뒷모습만 이렇게 찍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하 기자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일종의 진심을 보이니까 이렇게 취재를 근데 하신 건가요? 왠지 김영하 네. 기자가 오면 그냥 마음이 좀 열리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태어날 때부터 기자로서 태어나. 약간 PD 준비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걱정도 사실은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저 이번 기사 보고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전라도에 있는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소에서는요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쪽이 많이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조선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면은 6천 명 이상이 이미 일하고 있는 네. 커다란 이제 조선소인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도 일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명 정도였죠? 외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인들이? 1,000명 정도입니다. 6천 명 중에서 1,000명 정도. 예멘, 네. 난민 합쳐서 네, 다 네, 외국인 네, 네. 1,000명 정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은 중국 동포 분들이 한 200여 명이 계시고, 나머지는 네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여러 나라에 예, 이제 예. 외국 노동자들이 계시는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다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는데 또 그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 허가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다가 저기 이제 예멘인들이 이렇게 왔다는데 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한번 고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그 이분들이 사실 그 대기업에 직접 고용되신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협력업체에서 네네. 일하고 계신데 그 협력업체 대표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취업 설명회 같은 거를 열고 그래서 100여 명 가량을 고용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국인이 안 가려고 하는 직장에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가신 셈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기피하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멘인들이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그 협력 업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괜찮을 그 편의시설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예멘인들도 많이 이제 가서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한국 산업의 어떤 수요와 그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그렇게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려면 그 참 어려움도 많아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도 참 어려운 점도 있고 당장 일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나라에 난민으로 갔을 때면 참 막막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말도 안 통하는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김영하 기자가 대림동 인력시장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되게 다 김영하 기자가 뭐라는 거야? 아니 원래 둘이 하면 그렇게 제가 김연희 기자 함께 했을 때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마녀석이네 이 자리는. 제주도 다녀오시고 저는 서울에 남아서 네. 예. 그 김영하만 불러도 될 거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구하셨어요? 네, 그 이제 대림동에 인력 사무소가 엄청 많은데 네. 그쪽에서 다 이제 일자리를 찾으시더라고요. 역시 대림동이구나. 네, 원래는 이제 중국 동포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네네,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뭐 일자리 환영, 교포 환영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들을 한 8개 업소를 찾아가 봤는데 그 난민 신청자 비자가 이제 지원 네. 비자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지원 비자를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인종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발언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굉장히. 사람들은 안 받는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민이 없으면 문 닫을 공장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열악한 공장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많고. 그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안에서도 이게 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들어보니까. 중국 동포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는 꺼리는 또 사업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난민으로 들어와가지고 더더욱 이제 체류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런 조금 그러니까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위랄까요? 그 어떤 안정적인 자기가 지위를 획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그런 그 사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되지 못하는 선택할 수 없는 네.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인력시장 안에서도 차별을 겪게 되고 혐오적인 발언을 느끼게 되고 그런다는데 이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난민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인터뷰도 기피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 정도로 체감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아까 대림동 인력시장에서 느꼈던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되게 그런 혐오와 같은 분위기를 저도 느꼈던 게 네. 뭐 예멘인은 안 받는다 또 뭐 난민들은 안 받는다 이런 발언에서부터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인터뷰이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분은 이제 예멘인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이제 대림동에 갔었는데 그 상담원이
히잡을 벗어야 된다. 벗지 아. 않으면은 당신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거다. 벗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히잡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고 그렇죠. 이거를 벗으라고 하는 거 자기 일부를 떼어놓는 거랑 같은 것인데 그런 좀 표현이나 태도에 되게 많이 상심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후에 뭐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히잡을 왜 쓰냐, 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거는 설득을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을 테니까 많이 좀 좌절한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그 극단적으로 그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멘인 2명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한국어 교실을 하는 그러니까 제주도민분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한 분은 그 이번에 들어온 예멘 난민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5년 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예멘인이라 가지고 차별을 겪거나 한국 사회에서 냉대를 경험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멘 난민 그 뉴스를 보고 지난해 자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차별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멘 난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셔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쨌건 이 문제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 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예멘 난민 문제를 비롯해서 잘 풀어나갈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열어나가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까요?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1년간의 사실은 어떤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진전이 있을까 하고서는 기대해서 봤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두터운 혐오로 우리가 예멘인들을 마주했지만 조금씩 그 문을 열어가고 있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김영하 기자랑 저랑 같이 취재를 갔었는데 그 예멘 난민 축구팀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네. 그 이제 예멘 난민 지원하는 단체 제주도에서 시작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이제 예멘인들이 그 제주도를 많이 떠나면서 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국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 쉴터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주말에 뭘 할까 하다가 축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인 팀이랑도 계속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진짜 우리가 다문화 사회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이분들이 같이 시합하는 팀 중에서 그 탈북자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랑 뭐 외국인이랑 섞여 있는 팀들도 있고 그런 팀들이랑 계속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삐그덕삐그덕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면서도 나와 비슷한 또 나와 다른 여러 가지 한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만나면서 좀 이제 벽을 허물고 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서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예멘 난민 여러분들 또 인정받으신 분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조그만 그 의문이 들기도 했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갔던 분들은 56명의 난민 불인정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적
그 체류가 못 받은 분들인가요? 네네네네. 어떻게 되나요? 이런 그 분들은? 난민 심사 제도를 간략하게 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음. 심사를 받고 음. 거기서 떨어지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인정이 안 되면은 사실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출도 제한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제주도에 다들 체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3개월마다 이분들은 또 그 비자를 갱신을 하셔야 돼서,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용주도 반기지를 않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중이세요. 그냥. 네. 아유.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두 분은 되게 한 달 동안 다양한 음. 난민분들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좀 잊히지 않거나 이렇게 여기서 좀 말씀해주고 싶은 난민분 이야기는 있는지. 아 근데 이 축구 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아, 싶은데 예. 그 이 예멘 난민 축구팀이 진짜 정말 축구 잘하시는 최고의 선수들. 여기 경기장 보니까 뭐 네. 10대2로 이기셨다고. 네.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게 네, 잘한다. 너무 만화에 네, 나오는 네, 네. 것처럼. 사기 치는 것만큼 네, 잘한다. 네, 뭐 이런. 진짜요. 그 심지어 그 김영하 기자가 취재 갔을 때는 라마단 기간이라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 팀을 10대 2로 누르고 라마단 기간에는 그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물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할 때는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걸 마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한 분도 안 마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것 때문에 동기가 발생하는 일을 안 되고 뛴거 근데 아니야? 식사하실 때도 이기셨어요. 항상 식사하실 때도 이기시고 굶을 때도 이기시고. 공존이 아닌데요. 이등하게 잘하시는데요. 10대 2는 네. 이거는 너무 너무 봐주지 압도적인 않는. 건데. 그래요. 예민이 원래 축구 잘했나? 저는 궁금하네요. 몰랐어요. 예면 되게 알면 알수록 놀라운 그러네요. 아직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나라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이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게 있고요. 또 여기 5명의 개별 취재원 이제 사람 인물 기사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김영하 기자가 여기 사진 설명해 보면 하나같이 이들이 이동해왔던 경로가 몇 킬로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1만 킬로가 넘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건너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정말 우리한테 아직은 낯선 나라 맞죠. 그 1만 킬로의 거리만큼 그분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렇죠. 낯설고 어렵고 그런 나라이겠어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나라인데 거기서도 뭔가 살고 싶고 희망을 품고 싶고 그래서 달려온 곳이니까 네네네.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차별과 편견, 특히 편견의 벽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이 기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고 사실 이분들이 아니면 이게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정을 지키고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온 거지. 근데 종교에는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하는 게 네네네. 있고요. 저도 특히 여기에 알리 씨 인터뷰를 보고 아직도 예멘이 내전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알게 됐어요. 네. 어떤 경우도 누구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민으로 온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정말 네. 난민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이 겪은 나라로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요. 네. 좀 마음을 넓게 갖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음. 이게 예멘 난민이라는 그러니까 집단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그렇죠. 네, 네. 그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음. 그리고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8,000km 떨어진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 외딴 네. 낯선 나라까지 오게 됐다는 게
그리고 진짜 정말 실시간으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죽었는지 사진을 보내오고 거기에 내 가족이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누가 죽었는지 사진을 보내오고 거기서 시신 중에 내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그렇죠. 건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1년 동안 핍박받고 여기서도 핍박 8,000km, 10,000km를 떨어져서 왔는데 그게 정말 두렵고 심리적으로 네. 공포심이 있으면 사진 하나 찍는 것조차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꺼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후에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신 분들은 그나마 끝까지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다시는 또 이런 기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2차, 3차의 네.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재를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독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반응을 주시는지는 자유지만 다 읽어보고선 뭔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번 기사의 패키지가 진짜 훌륭한 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난민 이야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난민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서 당사자 난민 기자가 그러니까 다른 난민을 취재한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도 법무부 관련된 과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부장이요, 그 과장, 본부장. 본부장. 네. 제가 직급을 낮췄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본부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양한 층위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 어떤 우리한테 고민과 문제점 혹은 문제의식들을 주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다양한 층이 있어요. 난민 무조건 우리가 감싸자. 꼭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과 공존했던 한국어 교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지 네. 나와 있어요. 되게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아, 예, 열심히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답을 주는 기사가 아니라 고민의 시작 같은 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뭐 꾸준히 계속 네. 기사를 써야겠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 사실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난민에 대한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시사인 사무실에서 녹음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막 그 잡지에 대한 애정과 구독에 대한 열망이 네. 어느 때보다도 막 뜨겁게 차오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고생을 아, 많이 한 정말. 기사인데 굉장히 그래요. 예, 좋아가지고요. 이 모든 걸 네, 다 네. 지금 김현희 기자하고 김영원 기자가 그렇죠. 지금 예.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팀장. 예. 저도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 진짜 그래요. 국장 때문에 하여간 우리 사회 참 시간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네. 네, 게다가 이번 네. 기사는 지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또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특별한 기사일 때만 온라인 작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요. 특별 페이지가 곧 페이지를 오픈됩니다. 와. 네. 자막으로 저희 인턴분들 혹시 막 이래.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한 달 취재는 또 뭐 할 계획이에요? 왜 한숨을 쉬어? 이게 뭔 마음이지? 걷어차고 싶고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나경이가 안 했어요. 한 달 취재. 토스. 마녀트라니까 캐릭터가 마녀트야. 중요한 아주 중요할 때마다 예리한 하는지.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래요. 나경희 기자 듣고 있나요? 사회팀만 한 달 취재하라는 법은 없죠. 나경희 기자가 제주도에서 안 올라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문제도 또 풀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를 풀 때 우리의 행복의 깊이나 넓이도 좀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멘 난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시사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비단 예멘의 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 대한민국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었던 그 시사점을 던진 예멘난민 1년 취재에 한 달 동안 고생해준 우리 김현희 기자. 김현희 기자보다는 김영하 기자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김영하 기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좀 놓치고 있었던 그런 기사들을 좀 꼼꼼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훑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멘 난민들이 1년만 있다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이분들의 발걸음, 우리의 또 이웃이 되는 과정들, 또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도 많고, 뭐, 살아가는 일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넓게 품고 함께 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김은지 기자, 꼼꼼하게. 예, 열심히 읽었습니다. 시사 열심히 읽고, 완독하면서 꼼꼼 열심히 적절했어요. 개적절. 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정기 구독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